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 또 가동 중단. 단계적 봉쇄 여파. 중국의 경제 금융 중심인 상하이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를 순환적으로 봉쇄하기로 결정하면서 테슬라 공장도 가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봉황망은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의 가동을 하루 이상 중단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테슬라는 해당 사실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상하이시는 이날부터 황푸강을 기준으로 도시를 동서로 나눠 단계적으로 봉쇄한 뒤 핵산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자리 잡고 있는 푸동 지역도 이날부터 나흘간 봉쇄 대상이다. 테슬라가 며칠 동안 가동을 중단할지는 직원들에게 공지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테슬라는 이달 중순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동을 이틀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테슬라는 정부의 코로나19 핵산 검사 등 방역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보도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았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생산 능력은 주당 약 1만 7천 대로 하루 평균 2,500대 수준이다. 이틀간 가동이 중단되면 5천 대 정도의 차량을 만들지 못하는 셈이다. 가뜩이나 수요가 높아져 차량 인도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장 가동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하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중국뿐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된다. 테슬라는 작년 상하이 공장에서 48만 4천여 대를 생산했다. 작년 중국에서 수출한 전기차 31만 대 가운데 절반인 16만 대가 테슬라 모델이었다. 한편 상하이시는 경제적 충격을 예상해 도시를 전면 봉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결국 봉쇄를 결정했지만 구역을 나눠 도시가 멈추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지역보다 봉쇄 기간을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봉쇄 기간에 해당 지역에서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운행하지 않는다. 테슬라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 또 주식 분할 추진. 주가 폭등.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또 한 번 주식 분할에 나설 전망이다. 주가는 또다시 폭등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서류에서 연례 주주총회에서 주식 분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슬라 주식 분할은 또 한 번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2020년 8월 31일 5대1 액면 분할을 단행한 뒤 주가는 2배 넘게 폭등한 바 있다. 공시에 따르면 테슬라는 연례 주총에서 주식 배당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식 배당은 주주들에게 현금 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주식 액면 분할과 기본적으로 효과가 동일하다. 기업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시중 유통 주식이 늘어 액면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 현재 6대1 액면 분할 얘기가 나온다. 6대1 액면 분할이 결정되면 기존 주주들은 1주당 5주를 추가로 받게 된다. 테슬라는 아마존이 지난 9일 액면 분할을 예고한 뒤 액면 분할에 나설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라온 바 있다. 시장 예상이 근거가 있음이 이번에 확인됐다. 테슬라 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추가 액면 분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왔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초에 이어 최근에도 다시 $1,000를 돌파했다. 액면 분할은 테슬라 주가 추가 상승 발판을 마련할 전망이다. 테슬라의 마지막 액면 분할이었던 2020년에도 주가는 큰 폭으로 뛴 바 있다. 8월 11일 5대1 액면 분할을 결정했고 액면 분할된 주식이 첫 거래를 시작한 같은 달 31일 직전까지 주가가 70% 넘게 폭등했다. 8월 31일 당일에도 주가는 13% 급등했다. 액면 분할 이후에도 테슬라 주가는 급격히 뛰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반도체 부족 등으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것과 달리 탄탄한 생산 확대를 지속한 덕분이다. 주가는 2020년 액면 분할 뒤 2배 넘게 폭등했고 결국 이번에 추가 액면 분할 추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아이패드 프로 6세대 빠르면 3분기 출시. 이달 초 애플이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선보인 데 이어 하반기 새로운 아이패드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다. 차세대 아이패드 프로가 그 주인공이다. 이 제품은 맥세이프를 지원하고 자체 시스템 온칩 M1에서 한 단계 발전한 M2를 탑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블룸버그 테크놀로지스 뉴스레터는 오는 9에서 11월 사이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 6세대를 선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애플은 통상 아이패드 프로를 14에서 17개월 간격으로 공개한다. 그간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한 날짜는 2016년 3월, 2017년 6월, 2018년 10월, 2020년 3월이다. 가장 최근에 공개한 시기는 2021년 4월이다. 이번 신제품은 조금 더 긴 기간인 17에서 19개월 후 올해 가을에 공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아이패드 프로 6세대는 M2로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M2는 M1과 마찬가지로 8코어 중앙 처리 장치를 적용한다. 그래픽 처리 장치는 기존 8코어보다 좀 더 강력한 9에서 10코어를 갖췄다. 아울러 태블릿 제품군 중 처음으로 맥세이프 무선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플은 태블릿뿐만 아니라 노트북 라인업에도 M2 탑재를 준비하고 있다. 애플 전문 매체 9to5 맥은 이달 애플이 M2 13인치 맥북 프로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제품의 코드명은 J493이다. 출시 일정은 불분명한 상태지만 올 6월 개최되는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아이폰 14 RF 칩 수주, 삼성 파운드리 타격 우려. TSMC가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의 5G RF 칩을 단독 공급한다. 그동안 애플은 퀄컴을 통해 삼성전자와 TSMC로부터 RF 칩을 생산했는데 이번에는 TSMC와 직접 계약 파운드리 시장 내 삼성전자 입지 약화가 우려된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TSMC와 아이폰 14에 사용할 5G RF 칩 위탁 제조 계약을 체결했다. TSMC의 5G RF 칩은 6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 8나노 대비 칩 크기와 전력 소모가 20%가량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공급 물량은 15만 장 이상이 될 전망이다. TSMC는 지난해 말 RF 칩 6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칩 크기가 줄면 배터리 크기를 늘릴 수 있고 이는 배터리 수명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애플의 TSMC 단독 계약은 6나노 공정 칩의 우월성은 물론 퀄컴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 및 스마트폰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그동안 통신칩을 퀄컴에 의존해왔다. 설계를 담당하는 퀄컴은 삼성전자와 TSMC의 생산을 나눠 맡겼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물량 대부분이 TSMC로 넘어갈 것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칩 크기는 줄이고 전력 효율을 개선한 8나노 RF 칩 공정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5G RF 칩 시장에서 소형 저전력 고품질 통신 등 성능 솔루션을 통해 고객사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5G RF 칩 시장으로 삼성전자와 TSMC 파운드리 기술 경쟁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아무래도 애플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경쟁사인 삼성보다는 TSMC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이라고 전했다. 니오 투자 소식입니다. 니오, 올해 첫 신차 출격. ET7 타고 주가도 달릴까?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첫 세단 모델인 ET7 출시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니오는 전거래일 대비 9.42% 하락한 19.91달러의 거래를 마감했다. 올 들어서만 38.6% 하락했다. 니오 주가는 지난해 7월 1일 기록한 고점 대비 63.9% 빠진 상태다. 니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99억 100만 위안으로 가이던스에 부합했다. 자동차 매출액은 9,215억 위안으로 전분기 대비 6.7% 증가했다. 자동차 부문 매출 총이익률은 20.9%로 전체 매출 총이익률을 상회했다. 지난해 4분기 판매량은 25,034대로 가이던스에 부합했다. 평균 판매 가격은 36만 8천 위안으로 전분기 대비 4.2% 상승했다. 정 연구원은 에스프가 높아진 것은 세일즈 믹스 개선 효과에 기인한다며 28일부터 인도하는 ET7을 고려할 때 에스프는 2분기부터 의미 있는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첫 세단 모델인 ET7은 니오의 네 번째 전기차 모델로 150kW시
용량의 배터리팩을 장착해 주행거리가 1000km 달한다. 이는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 가운데 가장 긴 주행거리다. 니오는 2018년 모델 ES8을 시작으로 2019년 모델 ES6, 2020년 모델 ECU까지 매년 신차 1종씩 인도했다. 지난해에는 신차 부재로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신차 3종의 인도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니오는 올해 1분기 판매 가이던스로 25,000에서 26,000대를 제시했다. 지난 1에서 2월 실제 판매량을 고려할 때 3월 판매량은 1217대로 추정된다. 정 연구원은 니오의 월간 최대 판매량이 1878대였으므로 부진했던 판매량의 정상화가 예상된다며 물론 여전히 샤오펑과 리오토 대비 뒤처지는 판매량이기 때문에 니오의 선전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니오의 ET7의 인도가 시작되는데 2021년 4분기 부진했던 판매의 가장 큰 핑계가 ET7의 생산이었음을 고려할 때 2분기 이후의 판매량은 니오의 경쟁력 재평가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